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 되게 재밌는 통계를 봤어요. 바로 에이수스가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LG를 꺾고 2위가 됐다는 점하고요. 커머셜 시장,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시장에서는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에이수스가 노트북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점유율이 높아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에이수스가 뭐하는 브랜드인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각 노트북 브랜드의 특징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후에 그리고 대표 제품들까지 추천해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좀 알려진 정보들도 있고 해당 업계 사람들하고 만나고 제가 들은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린 노트북 제조사는 역시 삼성하고 LG죠. 이 두 제조사가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기도 하고 방향성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지만 가볍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노트북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LG 그램하고 삼성의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가 바로 이런 제품이죠. 제가 한 2년 반 전쯤에 삼성전자 개발팀 직원분이 지인이라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맨 처음에 LG 그램이 출시됐을 때 삼성전자에서도 그걸 구입해가지고 분해를 좀 해봤는데 안쪽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무게를 줄이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다 빼가지고는 이거 성능 제대로 나오겠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내구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저 같은 공돌이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어땠어요? 원래도 가벼워 보이는데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요 하얀색 색상도 한몫했고요. 그램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정말 엄청나기도 했고, 아니 이게 노트북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게야? 되게 가벼워서 사람들이 다 놀래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진짜 마케팅의 승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하이마트에서 노트북 팔고 있는 제 지인이 얘기를 좀 해줬는데, 원래는 삼성 노트북이 압도적으로 LG보다 많이 팔리다가 그때 처음으로 LG가 삼성 노트북보다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하고 LG가 가벼운 노트북에서 프리미엄 라인을 만드는 걸 경쟁을 좀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삼성하고 LG도 일반 노트북 라인하고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라인 이런 것들을 따로 팔기도 하는데, 근데 이쪽 라인들은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게이밍 모델을 예로 들면 삼성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브랜드는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 컨셉으로 가다가 성능 논란이 좀 생기자 오디세이 마크 떼고 이제 일반 노트북으로 막 팔고 있고요. 그래픽카드가 진짜 보급형 라인만 탑재돼가지고 요걸로 게이밍 라인이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도 있고, 만약에 고급형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막 5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급형이나 중급형 제품들도 삼성하고 LG에서 팔고 있긴 한데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뺐어요. 근데 가격은 80만 원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비싸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삼성하고 LG는 비싸? 그래도 우리는 AS 잘 되잖아, 약간 요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좀 보급형 라인에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추천 대표 제품은 이렇게 두 개예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휴대성과 스마트폰 연동성이 좋은 제품이고요. LG의 경우에도 가격은 비싸지만 역시 휴대성, 배터리, 그리고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의 그램을 대표 제품으로 선정할게요. 그럼 이제 삼성하고 LG가 정확하게 이 약한 부분,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도 신경을 쓰고 게이밍 노트북 라인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보급형 노트북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무게도 저렴한 제품들을 팔고 있는 그런 제조사가 있으면 확실히 인기가 많겠죠. 네, 바로 그 회사가 에이수스입니다. 이 에이수스란 업체는요 예전부터 아수스란 이름으로 불렸던 대만 기업입니다. LG나 삼성에서 없는 라인업들이 되게 촘촘하게 라인업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가격은 삼성, LG 제품들과 비교하면 최소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이상 저렴한 제품들이 많고요.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요. 이 성능에 대한 노하우는 에이수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에이수스가 게이밍 노트북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국내에도 기본형인 터프 시리즈랑 성능과 LED에 신경을 쓴 스트릭스 시리즈랑 성능과 휴대성, 실험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피러스까지 전 라인업이 국내에 출시되고 있고요. 일반 노트북으로 보면 가성비 노트북인 비보북, 고급형 노트북인 젠북이 있고 비즈니스 노트북인 익스퍼트북까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종류별로 되게 노트북이 많습니다. 특히 이 익스퍼트북은요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노트북의 무게가 800g대예요 800g이면 엄청 가벼운 거 아니야? 엄청 가볍지. 그램이나 그거보다 가벼워. 성능 더 잘 나와. 배터리가 부족해. 용량이 좀 큰 모델은 무게가 좀 더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램이랑 갤럭시 북이랑 완전히 동등 비교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 밑에 있는 라인업부터 제일 위에 있는 라인업까지 촘촘하게 갖추고 있는 요거는 진짜 국내에서 에이수스가 최고예요. 그리고 또 에이수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잘한 게 뭐냐면 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요때쯤부터 AMD CPU가 인텔 CPU를 좀 밀어내면서까지 정말 많은 시장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노트북 시장에서는 인텔만 쓰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고 특히 삼성이나 LG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에이수스는 그때부터 AMD CPU가 탑재된 노트북도 되게 많이 내줘가지고 진짜
진짜 AMD CPU 한참 인기 있을 때 노트북 시장에서 ASUS에서 나온 AMD 노트북은 나오는 족족 다 팔려서 없어도 못 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칩셋 수급 문제도 좀 있긴 했었지만요. 거의 이 정도쯤 되면 테크몽 ASUS한테 돈 받았나 광고나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돈 안 받았습니다. 요즘 ASUS 연락도 잘 안 돼요. 연락 좀 받아주세요. 근데 아직도 말씀드릴 말이 좀 더 남았는데 ASUS는 전 세계 1위 메인보드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컴퓨터나 노트북 내부 설계하는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ASUS 노트북이 초기 불량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또 눈에 띄는 ASUS의 특징이라면 이 업체는 되게 실험적인 노트북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2개가 탑재된 노트북이나 키보드가 없이 이렇게 접는 노트북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같이 노트북 리뷰를 좀 많이 해봤다 하는 분들은 ASUS 노트북들을 별로 싫어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국내 기준으로 삼성이나 LG나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AS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소프트웨어가 세련되지 못하고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SUS의 추천 대표 제품은 이렇게 4개예요. 무게는 좀 나가지만 가성비 작업용으로 좋은 비보북이랑 그램이나 갤럭시북이랑 자주 비교되는 고급스럽고 가벼운 젠북, 그리고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과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점유율인 애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점유율만 보면 8% 정도밖에 안 되고 윈도우를 제대로 쓸 수도 없기도 하고 뭐 무게가 가벼운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파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브랜드 충성도 1위 기업인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이 M1 시리즈 맥북이 나온 이후에 보여준 정말 오래가는 배터리와 선명한 디스플레이, 훌륭한 스피커와 아이폰과의 연동성, 그리고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하고 무엇보다 성능이 되게 좋은데 발열까지 적다는 이런 점 때문에요. 물론 윈도우가 아니라서 인텔 칩셋 CPU가 아니라서 맥북에서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장난 같지만 맥북에서 게임이 잘 안 된다는 점은 오히려 게임을 덜 하게 돼서 생산성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맥북이 더 좋다라고 막 칭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진짜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맥북의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고 이런 환경은 점점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대표 추천 제품은 맥북 에어 시리즈예요.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도 충분히 현역이지만 나온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맥북 에어 M2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판매량 순위 5위인 레노버를 볼 차례네요. 레노버는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데 ASUS와 마찬가지로 정말 넓은 노트북 라인업을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일반 소비자용을 위한 중보급형 모델인 아이디어 패드랑 고급형 모델인 요가 라인업하고 게이밍 노트북인 리전 시리즈, 비즈니스 노트북인 싱크패드와 싱크북 시리즈가 국내에 판매 중이에요. 하지만 레노버의 라인업이 국내에서 ASUS만큼 촘촘하진 않고요. 그리고 레노버 제품들은 제품이 조금 투박하게 생긴 제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초기 불량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이 정도 등수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노버에서 정말 이 정도 가격에 이 노트북을 판다고 할 정도로 저렴하게 핫딜로 이렇게 팍팍팍 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레노버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도 레노버 제품을 추천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레노버 제품은 ASUS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업이 다양한데 특히 지금 보시는 슬림5랑 슬림7 그리고 리전5가 특가가 자주 뜨니까 당장 노트북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특가 정보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브랜드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나머지도 노트북 제조사들 많잖아요. 뭐 HP, 델, MSI, 에이서, 마이크로소프트, 레이저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탑5 안에는 들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HP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노트북이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오래된 기업용 노트북 보면은 HP 로고 박혀 있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 영상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드래곤플라이 제품 저도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다만 HP 제품들이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해서 성능은 그렇게 높게 튜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 가지고 특히 비즈니스 라인 쪽에는 막 이런저런 기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사용하기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편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이 ASUS나 레노버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노트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HP의 대표 제품은 여기 있는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링크나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델은 윈도우 노트북계의 맥북이라고 그래요. 정말 예쁘고요. 베젤이 정말 얇고 실제로 보면 우와 할 정도로 되게 디자인이 세련되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XPS라고 하는 델의 노트북 시리즈들은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트북이었고 이 디스플레이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노트북이라 한때 윈도우에서 게이밍 노트북 말고 휴대하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할 수 있는 노트북 뭐예요? 가격 상관없으니까 추천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항상 XPS가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 국강의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을 고음내서 만들었다고 불리는 그런 에일리언웨어 시리즈들도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선 되게 유명하고요. 물론 되게 괴물같이 비쌉니다.
그래서 델의 대표 제품은 이렇게 두 개를 선정했어요. 둘 다 가격은 비싸지만 개성이 뚜렷해요. 그리고 MSI는 주로 게이밍 노트북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도 이 MSI 기업의 노트북 한 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보면은 막 키보드가 번쩍번쩍 하면서 이런 약간 게이밍 노트북 느낌도 나는데 동시에 디스플레이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저 이거 꽤나 비싼 돈 주고 제가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다만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긴 한데 MSI 노트북도 레노버랑 마찬가지로 초기 불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노트북 쓰면서 프리징 현상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화면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USB 단자에 꽂은 마우스가 좀 움직일 때 버벅버벅 하면서 끊기는 것도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 내가 뽑기 운이 좀 안 좋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MSI의 대표 제품은 고성능이지만 가성비가 좀 뛰어난 GP 시리즈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에이서도 MSI랑 마찬가지로 게이밍 노트북에 주로 초점을 맞춘 회사인데 요즘은 국내 시장에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지 라인업이 되게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에이서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있는 이 서피스 라인업은 제가 메인으로 서피스 프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리기도 했는데 이 서피스 제품의 특징은 주로 성능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꽤나 좋은 걸 사용합니다. 스피커 성능 정말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몇 개 안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스피커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있는 웹캠도 정말 좋은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에 쓸 수 있는 투인원 노트북 중에 펜 수납되는 거 정말 많이 없는데 얘는 그것까지 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키보드가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까지 포함해 가지고 서피스는 정말 성능 보고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단 비싸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추천 제품은 제가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고 서피스 프로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성, LG 국산 브랜드를 말씀드렸고 그 외 외산 브랜드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산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수리잖아요. 근데 노트북은 생각보다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고장나는 일은 진짜 잘 없습니다. 대부분 AS 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어댑터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입출력 단자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USB라든지 오디오 포트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그럴 때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리가 잘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초기 불량이죠.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외산 노트북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기업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불량이 좀 적은 노트북을 사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노트북 제조사별 특징과 저의 경험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 영상이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그런 정보들로 구성이 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과 소폭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에이수스란 브랜드가 왜 이렇게 2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는지, 왜 많은 분들이 에이수스란 브랜드를 좀 좋아하고 삼성, LG 노트북의 점유율이 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애플 제품이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노트북 제조사에 대한 간단한 특징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곧 인텔의 13세대 CPU가 탑재되는 노트북도 곧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AMD의 새로운 칩셋이 탑재된 노트북도 아마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쭉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노트북들을 구해가지고 리뷰할 수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